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모스크바에서 막스 에어쇼 하고 있죠. 근데 이 막스 에어쇼의 최고 스타 바로 수호이 75인데요. 이 수호이 75 벌써 팔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실제 비행 안 했는데 벌써 팔렸다라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관련 소식 한번 보겠고, 그리고 영국 해군이 지금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가지고 아시아로 오고 있으면서 아주 호호탕탕하게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완전히 망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두 척이 작전 중 문제를 일으켜 항모 전단에서 이탈한 영국 해군의 방공구축함 45형 데어링급이 심각한 가동률 폭락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6척 중에 가동이 되는 배가 단 한 척에 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영국 해군의 45형 방공구축함 6척 중에 5척은 현재 항구에 입항해 수리를 받고 있으며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제레미 퀸 영국 국방부 조달부장이 현지 시각 22일 밝혔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최근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에서 이탈해 논란이 되고 있는 디펜더와 다이아몬드함 가운데 디펜더함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다로 복귀했지만 다이아몬드함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45형 구축함 6척이 지난주에 단 한 척도 작전 가능한 배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데어링함과 덩칸, 드래곤은 영국에서 정비 중이고 돈틀레스함은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위해 드라이독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이아몬드함과 디펜더함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영국은 방공구축함 100%가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디펜더는 지중해에서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바다로 복귀했지만 디펜더가 복귀한 7월 21일 기준으로 나머지 5척 모두가 수리 또는 공사 중인 상황이어서 영국의 가용 방공함은 단 한 척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그동안 45형 구축함은 고온 지역에서 전원 공급이 수시로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고장이 최근의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한때 전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았던 대영 제국의 주력 전투함이 어쩌다가 이런 시세로 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영국이 여러 가지 구축함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은 바로 방공구축함이죠. 그 방공구축함 우리 한국 해군으로 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방공, 즉 함대의 방공,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함대 전체를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방공함인데, 우리 한국 해군은 지금 방공함 3척 가지고 있죠. 이지스함 3척, 그리고 지금 3척 더 만들고 있고, 영국 해군 지금 방공함 6척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방공함이 정말 놀랍게도 지난주 기준으로는 단 한 척도 작전되지 않는 가동률 제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두 척의 방공함인 디펜더와 다이아몬드가 퀸 엘리자베스 전단에 편입이 되어서 그 퀸 엘리자베스와 같이 지중해에서 작전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각각 부대에 들어가서 수리를 했는데, 지브랄타에서 수리를 한 이제 디펜더는 현장에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퀸 엘리자베스를 쫓아서 지금 인도양으로 들어갈 그런 예정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척, 그 중에 한 척은 성능 개량 중이라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 4척은 전부 지금 수리 중이다. 야, 영국 해군이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그럼 수리 중이니까 어쩔 수 없냐? 이게 왜냐? 그동안 무리하게 가동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때제때 수리 정비를 못 해주니까 이런 가동률 저하 사태가 오는 거거든요. 영국이 그동안은 항공모함 2척을 짓기 위해서 해군 예산을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템페스트 공군의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국방 예산을 몰빵하다시피 하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2차 대전 시기 또는 냉전 시기처럼 대군을 유지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 영국이 모병제하면서 소규모 부대만 운영을 하는데 전투기 독자적으로 만들고 탱크 독자적으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영국 일각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은 항모 두 척 다 그냥 폐기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한 척 이번하면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거는 좀 팔아라. 우리 능력 지금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대영 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지금 항모 두 척을 강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항모를 호위할 이 방공함이 이런 식으로 가동률이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다. 놀라운 것이죠. 디펜더 지금 복귀했으니까 가동률 17% 상태.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다시 일본에서 상시 두 척의 전투함을 일본에 배치하겠다. 주 1 영군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방공함 지금 다 망했는데 도대체 무슨 배로 무슨 전투함을 일본에 보낸다는 것인지. 그럼 일본에 보내면 상대는 중국일 텐데 중국이 뭔가 좀 두려워하는 또 중국 네티즌들이 봤을 때 야 영국 군함 저 정도 되면 조금 저거 껄끄러운데 이런 걸 보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OPV 원양초기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내면 중국 국민들이 영국 역시 망했구나 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텐데 어떤 심산인지 참 불안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 모스크바 국제항공우주박람회 최대의 스타는 역시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입니다. 러시아가 최소 300대 이상의 수출을 예고했던 이 전투기 벌써 외국 고객과 수출 계약을 맺었고 여러 나라와 수출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전투기 시장에서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0일 막스 2022를 통해 공개한 수호이 75는 외국 고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미 확보된 고객이 있어 그 고객을 위해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다고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가 현지 시각 21일 밝혔습니다. 보리소프 부총리는 우리는 이 전투기 수출을 최소 300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면서 아프리카와 인도, 베트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기종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추가적인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소프 부총리는 또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전투기를 얼마나 빨리 국제시장에 내놓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 라면서 초기 기체는 수호이 35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AL41 엔진 같은 기성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시제기 제작은 2024년까지 초기 양산 배치는 2026년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75의 출시를 서두르는 것은 경쟁 기종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FC-31의 양산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후반, KF-21의 멀티롤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초반에 앞서 수호이 75를 시장에 발매해서 4.5에서 5세대 전투기 수요를 가진 개발도상국들을 먼저 차지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호이 75는 스텔스 설계, 초음속 순항 능력, 내부 무장 능력과 에이서 레이더, 심지어 인공지능 기능까지 갖추고도 그 가격이 3천만 달러 이내로 책정되는데요. 이미 해외 고객을 확보한 이 전투기, 어쩌면 202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마치 황소개구리 같은 전투기 시장 생태계 교란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스텔스에 내부 무장창, 인공지능, AI, 거기다가 에이서 레이더, 초음속 순항, 애프터버는 켜지 않고 그냥 초음속으로 순항하는 이 엄청난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 T-50 훈련기 T-50보다 더 싼 가격에 팔겠다. 이건 뭐 그냥 진짜 황소개구리, 베스, 이야, 뭐 이런 전투기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고객과 계약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고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 러시아가 아프리카, 인도, 베트남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베트남이라고 특정하는 걸 봐서 역시 베트남이 지금 현재도 수호이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 전투기를 미리 선행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2026년에 전력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중국의 중형 스텔스 전투기죠. FC-31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X, KF-21이죠. 이것들이 실전 배치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그냥 배치해가지고 딱 보여주겠다. 그런데 한국의 KF-21보다 3배 싸고 중국의
FC31보다 역시 3배 싸고, 그런데 성능은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이런 전투기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아 버리면 같은 동시대에 이건 뭐 진짜 황소개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런 성능대로 또 이런 가격대로 또 그 시기에, 뭐 그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년 미뤄진다 하더라도 정말 뭐 엄청난 거니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KFX, 여러 가지 지금 경쟁 기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이 FC31이죠. 그동안은 뭐 FC31이었는데 지금 이 수호이 75, 이건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뭐 UAE나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같은 나라들, 그리고 베트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또 중앙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또 미그 21을 주력 전투기로 썼던 많은 나라들이 이 수호이 75에 엄청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KFX 빨리 이게 여기에서 뭐 본전을 뽑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건 과도기적 전투기다라고 생각을 다시 바꾸는 용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4.5세대 전투기 여기서 1단계에서 스탑하고 그리고는 바로 6세대로 뛰어넘는 이런 용단도 필요하다. 의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